자, 이제 실전 문제풀이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마지막이죠. 제4편. 우리 교재로 보면 제4편 재산보험입니다.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거 다 보시는 분들은 재산보험까지 보시는 분이겠죠. 재산보험은요, 범위가 적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출제 경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세대 실손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좀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암기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문제는 17문제인데요. 늘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한 서너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포기하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또 4세대 실손에 관련해서는 늘 나오던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 개정이 처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와 정답을 좀 암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험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상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고 손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정액을 보상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여러분들 자동차 손해보험 같으면 실손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액 보상, 실손 보상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요 중간에 우리가 끼어있는 박쥐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회색 분자라고 하죠. 그래서 색깔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레이 존이라고 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지 않은 거,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의 세 가지 성격이 아니라 손해보험, 생명보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좀 쉽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해보험회사가 재산보험을 영위할 때 적용받는 법. 우리가 재산보험을 받을 때 손해보험사는 당연히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고, 보험업법 시행령에 적용을 받고, 이 손해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다 규정을 받는 거는 요 부분에 주력적으로 적용을 받겠지만, 크게 보면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에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해서 우리가 보험업법 시행령, 그 다음에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재산보험을 영위할 때 적용받지 않는 법은 뭐라고요? 의료급여법, 이런 것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재산보험에서 각 항목별 보상 항목 중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우리가 보상, 아까 제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한다 그랬습니까? 생명보험의 어떤 정액적인 보상 성격이 있고, 손실보상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면 금자가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뭡니까? 정액입니다. 정액. 그리고 비 들어가는 거 손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실손보상이죠. 손실이 아니라 실손보상을 하게 돼 있죠. 정액보상, 실손보상이 되어 있는데요. 상해 통원 의료비나 의료비 실비 담보 이런 것들, 벌금 담보 이런 것들은 실손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금으로 끝나는 단어는 대개 다 정액보상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입원 의료비 같은 거를 정액으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뒤에가 금으로 끝나는 단어는 뭐다? 정액 보상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7번, 우리 손해보험사가 저축성 보험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은 뭐밖에 없습니까? 상해보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험회사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 거 뭐라고요? 상해보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해보험, 재산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에서 보면 손해보험회사가 저축성 보험으로 15년 이내, 보험기간 15년 이내에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상해보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계약이 있고 우리가 특약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특히나 재산보험에서 사망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관계없이 뭐로 할 수밖에 없어요? 특약으로만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0세 만기 질병 사망은 뭐로 할 수 있다? 기본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약으로만 보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약으로만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많이 들어가도 맞는 답이에요. 특약으로만 보장할 수 있다. 뭐를요? 질병 사망이든 상해 사망이든 다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우리가 규정할 때는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거 고르는 거니까 틀린 거 한번 고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상해보험이니까 중과실현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책임진다. 맞아요. 단체 상해보험에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반드시 그 타인, 우리가 단체 보험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누가 변경합니까?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 장래 소득 상실분을 감안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장애 급수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 보험금이니까 이거는 장래 소득 상실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장애 급수에 따라서 보상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용 운전자동차가 사용할 때 적용되는 상해급수. 상해급수는요, 1급부터 3급까지밖에 없습니다. 4급은 없어요. 수치 없는 용어입니다. 근데 1에서 3급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면 영업용 자동차는 위험이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3급이고요. 사무직은요, 위험이 적으니까 1급입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자동차 3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나요? 그러면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 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개인당 2억 원 한도가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지급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아니, 생존했으면은 사망했다고 줬는데 사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수합니다. 사망보험은 고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보험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네, 보험 수익자에게 주는 거죠. 그 대상이 되는 게 누굽니까?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4세대 실손인데요. 4세대 실손에서 보면은 보험료 차등 적용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서 비급여, 그러니까 비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고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그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그 세 개의 특약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실손 의료보험은 기본 계약과 세 개의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와 헷갈리는 거죠. 기본은 우리가 기본 실손 의료보험이 기본 계약과 주계약과 특약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후 실손은 3개 특약이 아니라 기본 계약과 2개의 특약으로 되어 있어요. 2개의 특약. 그래서 우리가 유병력자 요양 그런 특약이 있고 상급 입원 상급 병실 특약으로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주계약 특약 3가지, 노후 실손은 뭐라고요? 주계약 특약 2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신체손해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가 우리가 보험금 청구서류는 며칠 이내에 줍니까? 접수 이내 접수하고 나서 대부분 다 3영업일 이내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죠?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조사가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영업일 이내가 아니라 7영업 이내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됐지만 일반적으로 다 뭐라고요? 대부분 다 보험료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가지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지환급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지환급금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한도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급 보험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추정보험금, 내가 이제 이 보험금 사고가 났을 때 얼마 이내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보험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해지환급금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급 보험금하고는 추정보험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더 나와요. 우리가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입니다. 20% 아니고 80% 아니고 뭐라고요? 50%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손해에 대해서 맞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요. 영업 목적으로 하는 차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목적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7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질병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 연령이라고 하는 거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보험 연령은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요. 나이가 증가하는 것은 계약 해당일입니다.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계약 해당일에 우리가 1년씩 늘어나는 거예요.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만 연령으로 계산하는 건 맞는 얘기고요. 1년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연령 물어보는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보험 연령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서 계산 나이가 나와서 빼가지고 했는데 뭐 요 기준이 6개월이다, 뭐 6월이다 아니면은 그럼 6개월 이상이니까 요때는 나이가 여기에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6개월 뭐 5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그대로 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및 질병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기일 내에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잘못하면 항상 강자가 잘못하면 우리가 가산금액의 계산 기준 이율은 뭡니까? 보험계약 대출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잘못하면 항상 여러분들 뭐라고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공시율이나 아니면 평균 공시율이나 아니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약자가 잘못하면 좀 낮은 보험회사가 잘못하면 높은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49번 문제입니다. 자, CI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CI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대질병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하는 원래 중대질병보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6개월 이하인 치명적인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 전액을 주는 건 아니고요. 6개월 이하인 경우,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하고 선지급하고 나중에 죽으면 다 나머지 50%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료는 납입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CI 보험에 대해서 중대 질병이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요. 요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하는 CI 보험에 대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보험이고 중대 질병인데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은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6등급 이상, 6등급은 없습니다. 6등급은 없고요. 존재가 1에서 5등급까지가 있고 이 점수 구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꼭 기억 못 하시더라도 1에서 5등급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애 등급은 아니지만 장기요양 등급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에서 인지 지원 등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약간 치매성이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1에서 5등급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에서 5등급까지는 51점 미만까지가 이제 5등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45점 미만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지원 등급 6등급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3보험이 좀 의외로 저는 쉬운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앞에 1, 2편이나 3편이 좀 더 쉽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3편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편을 공략하셔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더위에 또 시험 보시느냐고 시험 준비하시느냐고 여러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요. 저의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